정의당 전세사기 특별위원장 심상정입니다. 오늘 73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꼭 담겨야 될 내용과 후속 대책을 제안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의 눈물과 분노가 넘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와 강서구에서 시작된 피해가 대전, 대구, 부산으로 확산되고 있고 그 중에 72%가 40대 미만의 청년입니다. 제가 만났던 청년 피해자들의 절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차마 건드리지 못했던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뺏어 썼다고, 또 어머니의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우는 청년들 만나보셨습니까? 15년간 성실히 일한 청년은 번 돈을 몽땅 날리고 결혼은 미루고 출산은 포기했다며 울부짖습니다. 더 이상 삶의 희망이 없다고 울먹이는 청년을 만나는 날은 삶의 끝마저 놓아버릴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올해 3분기 출산율이 0.7입니다. 정부가 저출산 종합대책을 서둘러 말을 한다면서 이렇게 청년들을 사지로 내몰 수는 없는 일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12월 안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피해자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피해자들을 지옥 속에서 건져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행한 결과 우선 매수권 부여, LH 공공매입 후임대, 경공매 지원 등 가지수는 많지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총평입니다. 그나마 실효적인 것은 경공매 중지 정도이고 신탁 사기와 다가구 주택의 경우 경공매 중지마저 작동하지 않아서 해당 피해자들은 집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동안 저와 피해자 그리고 시민사회가 주장했던 선구제 후회수가 빠진 대책은 빚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반드시 실효성 있는 회복 방안이 담겨야 할 것입니다. 이는 최소한의 보증금 면제와 최소한의 주거권 보장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결국은 그간 저와 피해자 그리고 시민사회계가 주장했던 선구제 후회수가 빠진 대책은 빚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반드시 실효성 있는 회복 방안이 함께 담겨야 합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보증금 면제와 최소한의 주거권 보장입니다. 이에 아래 4가지 사항이 이번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것입니다. 첫째, 보증금의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는 선구제 후회수 원칙입니다. 이를 마치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법치를 넘어선 것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미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은 공공이 먼저 피해자에게 대위 변제를 해주고 2, 3년에 걸쳐서 주택을 경매에 넘겨서 비용의 최대 80%까지를 환수합니다. 이게 바로 선구제 후회수입니다. 이미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합리적 방안을 피해자들에게도 확대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의 50%를 선구제하고 또는 현실화된 최우선 변제금이라도 돌려주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개인 파산, 회생 시 3년에서 5년간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 등의 금융거래가 제한이 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이를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파산 회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대인의 사기로 발생한 일입니다.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개인 파산 회생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남발될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셋째, 신탁사기와 다가구주택 피해자들이 쫓겨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탁사기의 경우 경매 이전에 명도소송을
통해서 피해자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명도 소송을 중지, 유예해야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국토위원회에서 원희룡 장관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이미 화답한 바 있습니다.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다가구 주택은 선순위 임차인의 반대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를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반지하나 불법 건축물을 제외하고 있어 한계가 뚜렷합니다. 다가구 주택 전세 임대는 무조건 가능하게 해줘야 합니다. 넷째,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주택의 관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임대인이 사라진 피해주택은 전기, 수도, 엘리베이터, 주차 관련 등 기반 체제 자체가 마비됐습니다. 쫓겨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피해자들은 주거라고 부를 수 없는 곳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생활 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도 책임있는 주체의 주택관리가 절실합니다. 이어서 이런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 두 가지를 정부에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피해자들의 보증금 평균이 1억 3천만 원입니다. 현재 피해자가 1만 명인데 향후 최대 3만 명까지 늘어난다고 가정할 때 보증금 절반 수준을 보증금 반환 채권으로 매입한다면 총 1조 9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선구제 후 회수를 하는데 대략 2조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하듯이 2, 3년에 걸쳐서 경매 방식으로 회수를 하면은 그 2조의 60, 70%를 회수를 해서 그 중에 10 내지 20% 차익에 해당하는 3,900에서 7,800의 공공의 이익이 돌아갑니다. 절대 손해볼 일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재원입니다. 올해 3분기까지 은행의 이자 수익이 44조 원이 넘어 역대 최고입니다. 은행의 사회적 기여를 촉구해야 합니다. 올해 주택담보대출이 1,000조 원, 전세대출이 162조 원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하고 정부가 보증을 하는 손쉬운 대출로 은행의 이익이 늘었습니다. 수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도 은행의 영업이익을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영업이익 중 2%는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선진국의 사례입니다. 영업이익 2% 사회 기여금 중에서 2조 원을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가가 은행의 사회적 기여를 촉구하는데 강력하게 나선다면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 명도소송 중지를 위해서는 법무부의 협조가, 또 파산회생 불이익 면제를 위해서는 금융위의 협조가, 피해주택 관리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연관 부처와 지자체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제안을 하면 그거는 법무부의 일이라고 피해자들이 알아서 쫓아다니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국토부 중부부서가 또는 필요하다면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관계 부처 기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네덜란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귀국하시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어떻게 닦아주실 것인지 그 의지를 확실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이 변죽만 누리고 근본적인 해법 마련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야당만이라도 국회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민생에 대한 거부이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대한 거부입니다. 이런 거부권들은 쌓이고 쌓여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부권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사죄 내몰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